안녕하세요. 첼리브라입니다. 요 근래는 좀 선잠을 자거든요. 제가 이제 밤에 잠을 잘 때 혹시 비트코인이 폭락은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다가 좀 있으면 좀 깨고 그 다음에 폰을 한번 보고 그렇게 이제 움직이는데 그런다고 해서 뭐 잠을 못 자진 않고 잠을 잘 자긴 하는데 어쨌건 어저께 밤에 이제 선잠을 자다가 딱 깨서 시세창을 딱 보니까 네오가 찔끔찔끔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오 코인이 반등하고 지금 현재 장세가 체인링크가 다시 이제 조정 장세를 거쳐서 다시 반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장세가 어떤 거냐면 뭐 스토리지, 시아 코인, 뭐 골렘 코인 요런 코인들이 이제 사실은 요 정도거든요. 로우캡 마켓에 있는 그런 코인들이거든요. 지금 보니까 그로스톨 코인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 에너지가 사실은 지금 미들캡 마켓 쪽으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조정이 들어갈지 어쨌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미들캡 마켓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라지캡 마켓이죠. 그러니까 흔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더리움, 뭐 비트코인 캐시나 이더리움 클래식이나 뭐 XRP 뭐 이런 코인들. 그래서 이게 차별적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한번 기대를 가져보자라는 의미에서 이번 장면 이제 캡처해서 이제 말씀을 또 드리고, 자,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알트코인 장세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XRP에 관해서 막 여러 사람들이 이제 차트를 올리고 막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뭐 개인의 어떤 의견이긴 하지만,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도 아마 똑같은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XRP 같은 경우는 올해 연말 아니면 빠르면 올해 연말, 그리고 늦어도 내년 1분기, 그러니까 내년 2021년 1월, 2월, 3월 전에는 분명히 이런 장세가 나올 수가 있다. 제가 예전에 말씀을 분명히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차트를 그린 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걸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사토시가로 더 떨어질 수는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코인들보다 많이 못 갈 수도 있다. 근데 많이 못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키 맞춤을 중간중간 하면서 계단식으로 상승할 수는 있지만, 지금 돌아가는 추세로 봤을 땐 제가 봤을 때 한 번에 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일정 부분은 그냥 XRP를 홀딩하고 있는 관점도 있고, 그리고 그래서 어쨌건 지금까지 인내하고 감내하고 그러신 분들은 그냥 이 상태에서, 이 상황에서 다른 거를 이렇게 옮겨 타시는 거는 제가 보기엔 좀 약간 무리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특히나 XRP 홀더들은. 그래서 어쨌건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저 말이 진짜 이 지금 여기 차트에 나와 있는 게 진짜 꿈 같은 얘기가 아니라, 지금 만약에 진짜 이런 상황으로 간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다른 코인들이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어쨌건 꿈을 끝까지 잃지 마시고 희망을 포기하지 마시고, 자, 그리고 그 순차적으로 아마 분명히 갈 거라 생각하고, 네오 3.0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저도 이제 마지막 매수 지점을 15,000원, 추매를 15,000원대까지 했고 평단이 되게 낮아요. 그래서 6,000원대부터 지금까지 이제 홀딩하신 분들은 수익률이 아마 되게 높으실 거예요. 그리고 어쨌건 13,000원에서 15,000원대 매집하신 분들은 중간에 뭐 익절을 하셔도 되는데 그건 뭐 개인의 판단인데, 제가 바라보는 구간은 올해 연말을 보고 네오 3.0을 대비해서 말씀을 분명히 드렸었던 거고, 저는 이 코인을 중간에 익절은 하는데 완전히 다 버릴 생각은 없거든요. 제가 오미세고를 완전히 다 버리지 않듯이. 그래서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55일선과 20일선이 교차해서 지금 크로스가 오버됐다. 그래서 상승 가능성이 좀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재의 와중인데, 이 차트를 그린 사람 얘기는 뭐냐면 본인이 이 코인을 사지는 않았다. 왜냐면 급작스럽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급작스럽게 오르진 않았지만 여기서 에너지가 볼륨량이 얼마나 증폭되느냐에 따라서 본인은 수익 매매 관점으로 접근할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쭉쭉 상승할 거다라고 이제 이걸 사라 저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그저께 제가 말씀드릴 때, 만약에 조정장세 비트코인이 마이너스에 들어가서 조정이 들어가서 2만원 밑에 들어가면 반드시 매수하셔라라고 말씀드린 적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마 기억을 하시겠지만 19,990원인가? 거기까지 한번 떨어진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 매수한 사람들은 진짜 행운아였던 거예요. 마지막 어떤 이 열차를 탔던 행운아였고, 한번 끝까지 한번 지켜보세요. 제가 기대를 되게 크게 가지고 있는 코인이기도 하고, 자, 여기 보면 손정희 회장님 그 트위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어떤 사람들이
팔로우를 진행하냐. 뭐 수많은 사람들이 팔로우를 진행하겠지만 여기 보면 준이 있어요. 준 하세가.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오미세고 대표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손정희 회장님하고 준 하세가와하고 관계가 있다. 그래서 저는 오미세고를 추천을 드렸었던 거고 폭발을 했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알리바바가 나와요. 여기 보면 알리바바 그룹이 있죠. 그죠? 알리바바 그룹이 당연히 손정희 회장님하고 관련이 있어. 지분의 23%를 알리바바가 가지고 있고 손정희 회장님이 알리바바의 지분의 33%를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어. 그리고 관련돼 있는 코인을 제가 은근히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눈치 못 채는 사람도 있어요. 그 와중에. 근데 알리바바 코인인가?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코인을 거기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알리바바 코인은 아니에요. 알리바바 코인 갖다 저는 이제 말씀드린 건 분명히 아니다라고 이제 짚어서 말씀드리고, 하다못해 빌 게이츠도 손정희 회장님을 추종하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비전 펀드에 투자를 진행해서 손정희 회장님을 돕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진짜 핵심 뭐냐면 신현성이라는 인물이 아마 이 캐릭터를 아마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이분을 제가 뵌 적은 없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뭐 오픈해서 여러 사람을 만나려고 이메일 주소도 뭐 열고 하면은 만날 기회도 분명히 있었겠죠. 근데 어쨌건 뭐 제 개인적인 의지로 그냥 닫아버린 건데, 이 신현성이라는 이 분하고 이분이 이제 진행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랑 손정희 회장님하고 이렇게 가만히 직간접적으로 연결 관계가 있어요. 인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이번 장면은 이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특정 코인에 관해서 뭐 사야 된다, 그게 뭐 엄청나게 발전할 거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신현성이라는 이분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뭐 집중 포트폴리오를 쏴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약간의 어느 정도 약간의 소액의 규모는 이 프로젝트에 투자를 해서 저점 매수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손해는 안 보실 거다 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접근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시면 아마 재미난 그림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티켓몬스터 전 CEO죠, 이분이. 티켓몬스터를 다른 분한테 이제 매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 하고 관련된 이쪽으로 이제 오셨는데, 그 전에도 되게 커리어를 보면 되게 화려하신 분이에요. 뭐 구체적인 사항까지 제가 말씀드리면 좀 신뢰되는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건 각자가 분석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톡방이나 텔레그램을 되게 많이 보실 거예요.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톡방에서 아니면 텔레그램에서 무슨 코인 어때요? 무슨 코인 어때요? 자꾸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토리 키재기라니까요. 거기 계셔가지고 뭐 물론 많이 아시고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본인이 트레이딩하고 본인이 뭐 정보 관리하고 추려가지고 방향성을 잡는데 본인이 할애할 시간도 되게 없을 텐데 거기서 노닥거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노닥거릴 시간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서 무슨 시간을 할애할까요? 거기다 묻지 마시고, 자, 신규 투자자들은 거기다가 무슨 코인 어때요? 무슨 코인 어때요? 그런 걸 묻지 마시고 그냥 지표로 보시면 돼요. 톡방이나 텔레그램 방에서 무슨 코인 안 간다, 무슨 코인 안 간다 막 이렇게 떠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은근히 거기다 휘발유를 한번 뿌려봐요. 휘발유를 뿌린다는 의미는 거기다 한번 불을 질러봐요. 그 코인 뭐 망한다, 어쩐다, 저쩐다. 그러면은 거기에 막 들러붙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매수 찬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번에도 아마 말씀드렸겠지만 체인링크가 정고점을 갱신해서 비트코인 아니면 이더리움 시총을 뛰어넘는다 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특정 코인이 향후에도 예를 들어서 급상승이 있어서 그런 얘기가 톡방이나 텔레그램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반드시 전략 매도할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표를 확인하는 관점으로 톡방이나 텔레그램을 확인하셔야지 정보를 얻는 창구는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정보 얻는 루트는 되게 많아요. 굳이 이런 톡방이나 텔레그램이 아니더라도 이건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는 걸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비하하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 그리고 비트코인 뉴스에서 여기 보면 중국 중앙은행들이 이번에 CBDC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월렛을 오픈했다, 장착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이따 추후에 이제 또 코인데스크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거고, 어쨌든 여기서 보면은 디지털 커런시, 그러니까 CBDC
지갑이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가상자산들 있잖아요. 그거랑 인과관계가 분명히 있어요. 이게 동떨어지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전 세계 CBDC를 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사실은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하기에 늦어버린다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에서 먼저 선방을 치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자, 미국도 움직일 거고 한국 같은 경우는 카카오에서 그 클레이튼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클립 지갑을 이용해서 클레이 코인을 지금 거기서 유통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단지 클레이 코인만을 위한 지갑은 아니라는 거죠. 예. 아마 향후에 분명히 오피셜하게 어느 순간에 뉴스가 나올 거고 아마 요즘에 요 근래 이제 뭐 스토리지나 뭐 골렘이나 시아 코인이나 그 외에 뭐 지금 상승이 막 올라가는 코인을 못 타서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 비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지캐시, 마나코인 그리고 호라이젠 그리고 리버피어 요런 코인들은 그냥 죽을 때까지 끌고 간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왜 그 이유에 관해서 저한테 묻지 마시고 진짜 궁금하시면 베리 실버트 이분한테 이메일을 한번 보내보세요. 뭐라고 답변이 오나. 답변이 오진 않겠지만 그 이면에 있는 거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포트를 짜시라는 거야. 그래서 야 나 진짜 비트코인 캐시 안 가서 죽겠다.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도 마찬가지. 특히나 XRP에 관해서 아마 지금 이를 갈고 있는 사람이 아마 되게 많을 건데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예를 들어서 XRP를 사라고 부추긴 건 아니잖아요. 급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한 건 대중들이야. 내 자신이잖아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누구를 블레임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중간에 손절하고 떨어져 나가면 그거는 브래드 갈링하우스를 탓할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선택에 관해서 탓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익절을 못하고 나가 떨어지는 거는 내 자신의 판단이라는 거죠. 내 자신의 책임이었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클래식, 호라이젠 라이트코인, 스텔라 루멘, XRP, 지캐시 그리고 추가적인 사항으로 네오코인, 마나코인 이거는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제 포트폴리오예요. 네. 제 포트폴리오 이거는 그냥 제가 죽을 때까지 끌고 가려고 생각하는 중심이 되는 코인이에요. 그리고 스토리지나 뭐 GNT나 시아 코인을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냥 수익 매매 그냥 트렌드를 반영하는 그런 거지 트렌드가 어느 정도 꺼지면 예를 들어서 그 힘이 점점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계산하시면서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레이스케일이 왜 포트를 준비했나를 먼저 근본 핵심으로 바라보시고 움직이셔야 되고 자, 한 가지 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어디냐면 뉴욕 금융 서비스국의 홈페이지예요. 여기 보시면 써있죠. 뉴욕 스테이츠 파이낸셜 서비스라고 여기 써있죠. 뉴욕 금융 서비스국. 자, 여기서 허가 내린 코인들이 있어요. 커스터디 서비스에 관해서 여기 보면 공개적으로 자 바이낸스 코인이 있어요. 되게 의아하죠. 바이낸스 코인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 그리고 누구나가 다 사고 싶어하고 많이 보유하고 싶어하는 비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가 여기 또 들어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계속해서 가격대가 어느 정도 뭐 30 몇만 원에서 31만 원대, 30만 원대 요 정도 대 여기서 깨질 수도 있지만 나쁘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다 이미 다 끝난 코인이에요. 얘기 다 끝난 코인이에요.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 들어가 있는 코인들도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클래식, 자 이더리움 그리고 제미니 달러 제가 코인베이스도 눈여겨봐야 되는데 제미니도 되게 눈여겨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미니 거래소는 참고로 삼성 모바일 있죠. 삼성전자랑 협력하는 어떤 그런 회사예요. 향후에 그 제미니 거래소에 있는 코인들이 이제 삼성 모바일 폰에 그 코인 거기 그 지갑하고 연동될 거다. 분명히 오피셜하게 올해 3달 전인가 아마 분명히 발표한 걸로 알고 있고 라이트 코인 들어가 있죠. 그리고 팍스 골드 들어가 있죠. 팍소스 스탠다드 들어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XRP 들어가 있죠. 여기 들어가 있죠.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이거는 커스터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리스팅 되는 거, 어프로브 리스팅. 자, 바이낸스,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자, 제미니 달러, 라이트코인, 팍소스 스탠다드. 자, 어쨌든 요걸 보세요. 다 근거 이실 이제 저도 말씀드렸던 거고, G캐시가 약간의 이제 반등세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11월 중순에 반감기에 들어간다. 그래서
지금 외국 애들은, 지금 해외 차티스트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면서 G캐시의 차트를 올린 사람들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조시 라건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저는 예전서부터 말씀드렸어요. 저는 최대로 말씀드렸던 데가 그때 6만원대 매집해야 된다, 그리고 10만원 밑에가 오면 매집해둬서 중장기적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뭐 FATF 권고안이 나오면 이게 뭐 상장 폐지될 거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마 국내 유튜버 분들은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이 가상자산 시장에 들어온 게 얼마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말 몇 마디 하는 것만 봐도 알아. 뉴스 해석하는 것만 보고. 근데 어쨌건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거를 잘 보시면서 정보를 보실 때는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기준이 되는 거는 개인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포트폴리오가 판단하는 거야. 진짜 큰 손이 판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실권을 잡은 사람들이. 그걸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자, 여기 다운페이 나와 있죠? 다운페이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위에나가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이 이제 네오코인 CEO죠. 왜 이 사람이 근데 중국 중앙은행에서 CBDC에 관해서 런칭시켜서 지금 테스팅을 하고 있다. 근데 그 지갑을 오픈했다라는 거에 관해서 왜 이 사람이 얘기를 할까요? 다른 BNS 관련해서 많은 코인사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사람이 왜 이거에 관해서 떠들까요? 그러니까 냄새를 맡아야 된다는 거예요. 냄새를 맡아야 거기서 수익을 잡을 수 있어. 제가 여기서 추매해라 이런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미 추매 기간은 이미 늦었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2만원 위에서 사기를 권장하지 않아. 물릴 가능성도 있고 향후에. 근데 안전빵은 2만원 밑에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2만원 밑에 매수한 사람들은, 자, 네오코인을 2만원 밑에 매수한 사람들은 그냥 쭉 그냥 끌고 가보세요. 얼마까지 올라가나. 분명히 그 결과 나올 거고. 그리고 비트코인에 관한 난이도가 이제 변경되는 게 지금서부터 8일 정도 남았다. 근데 비트코인 난이도가 어떻게 변경됨에 따라서 해시레이트 비율이 바뀌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가격도 등락이 있는데, 지금 보면 8일이 지나도 마이너스 0.22%예요. 그러니까 거의 변동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생각이 하냐면, 풀립으로 200불이 상하로 움직일 수는 있어. 근데 아마 비트코인 가격이 스테이블하게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추세로 지속적으로 올해 연말까지 가든 어느 시점까지 만약에 간다면 아마도 제가 봤을 때 알트코인 장세가 지속적으로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미들캡 마켓에 있는 것들이 움직이는데, 라지캡 마켓, 자, 이더리움부터 해가지고 그 친구들이 움직일 때가 분명히 됐는데 아직까지 이제 반짝반짝 거리질 않네요. 자, 리플의 갈링하우스가 미국 달러 가치의 추가 손실을 예측합니다. 이분 아마 얼굴 보시면 욕하시는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예전에 이제 에이다 코인에 물리셔가지고 찰스 호킨스 먹방한다고 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 욕하는 사람 없대 요즘에, 그죠? 근데 내가 XRP 사라고 강요했나라고 여기 제가 한 문장 써놨는데, 이분이 여러분들한테 XRP 사라고 강요한 건 아니에요. XRP 사서 가지고 있고 물려있든 그거는 내가 판단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급등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올해 연말 아니면 내년 1분기 이내는 할 거다. 그리고 그 안에 이 리플에 관한 게 증권형이냐 상품이냐 분명히 미국 당국에서 분명히 규정을 내릴 거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의 포트폴리오에 왜 있어요? 똥코인인데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왜 거기 왜 들어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고 생각이 있고, 미국 정부하고 관련돼 있는 어떤 그 베리 실버트 그쪽 디지털 커런시 그룹만의 본인들의 그런 어떤 인사이트가 있으니까 저는 포트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세요. 그런 관점으로. 당장 안 오른다 막 이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면 아마 질에 지쳐가지고 아마 이 바닥에 오래 못 계실 것 같고, 역사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이 마침내 2만 달러를 돌파하는데 3에서 12개월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조셉 영이라는 분이 이 기사를 코인텔레그래프에 쓰셨는데, 비트코인의 가격은 이제 몇 달부터 잠재적으로 1년 동안 횡보할 수 있다고 역사적 데이터가 보여줍니다. 자, 여기 해시레이트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보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이 12개월까지 그냥 횡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알트 장세라는 얘기예요. 최소 3개월. 알트 장세. 근데 중요한 게 알트코인이 막 올라간다고 해서 비트코인 시총 뛰어넘는다, 이더리움 시총 뛰어넘는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내가 알트코인에서 이득이 났어. 원금에서 2배가 올랐어, 3배가 올랐어. 그럼 당연히 원금을 빼서 이 원금 갖다 비트코인을 사야 돼.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게 원칙으로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비트코인이 언제까지 이렇게 횡보를 하겠어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득이 나면 비트코인으로 야금야금 옮겨 두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진짜 중장기적 그림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아요. 비트코인이 어느 날 이게 3개월 후가 됐든 4개월 후가 됐든 어느 날 갑자기 열받아가지고 광폭 행보를 하기 시작하면 알트코인들 하락세가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아마 상상 초월할 거예요. 지금이야 비트코인이 알트코인 너네 여태까지 못 움직였으니까 좀 잠깐 놀아라 하면서 풀어놓은 격이니까 그냥 그런 관점으로 크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중국은행에서 중국 뭐 중앙은행하고 메이저 은행들이 보면 DCEP, CBDC에 관한 디지털 위안 지갑을 활성화시켰다 이런 얘기가 아까 나왔었는데, 여기 보시면 중국은행이 소프트 런칭 후 디지털 위안 지갑을 비활성화했다. 코인데스크에는 또 이런 얘기가 또 나오네요. 그러니까 활성화시켰다가 비활성화시켰다는 얘기는 타이밍을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이미 준비는 다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클레이도 마찬가지예요. 클립 지갑도 마찬가지로 클레이 코인만 유통시키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카카오에서 이런저런 사업을 벌일 거야 아마. 앞으로도 게임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것들 뭐 그런 것들하고 분명히 향후에 아마 이 토큰이 옮겨지는 거에 관해서 아마 오피셜한 얘기를 분명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을 보고 지금 긴가민가한 상태에서 우리는 주저주저하면서 못 간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뿐이지 방향성은 100% 맞게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1억이 간다 그러면 거기서 세금 내기 싫어하는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야. 2200만 원 떼서 정부한테 줘야 돼. 그죠? 근데 그거 아마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야. 내가 왜 줘야 돼? 내가 번 돈인데. 근데 정부한테 그 돈 주고 차라리 가격 올라가는 게 좋아요. 그건 다른 나라 가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집값도 부동산 가격도 올려놨잖아요. 정부가 올려놓은 거예요. 사실은 개인이 대출받아서 올려놓긴 했지만 그런 어떤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건 정부에서 올려놓은 거라니까요. 집값을 올려놨어. 세금 내. 똑같은 이치예요. 그냥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보시면 돼요. 거기에 뭐 반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자, 지금까지 찰리브랑이었고요. 오늘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뭐 이런저런 코인에서 수익 나신 분들한테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홀딩 하실 땐 홀딩 하실 때 그거랑 그리고 중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될 코인에 관해서 구분해서 잘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구독과 좋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부탁드리면서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를 되세요. 진심으로 오늘도 감사합니다.